요즘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 피자. 이 피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혓바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링구에디 피자, 피자의 혀 피자라는 뜻인데요. 이 피자는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피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납작한 빵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 빵이 변형되어 혓바닥 피자가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이 피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24년 정도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탈리아 빵 계정에 자주 보여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요 바삭바삭하고 손이 자꾸 가는 맛있는 혓바닥 피자를 발효 없는 버전부터 드라이 이스트, 사워도우 버전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발효 없는 버전의 레시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아주 빠르게 하는 반죽인데요. 지금 밀가루는 중력분 사용했고요. 중력분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잘 늘어납니다. 반죽을 많이 하고 볼륨이 중요한 빵이 아니기 때문에 중력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에는 밀가루랑 지금 소금을 섞어뒀습니다. 반죽하는 건 진짜 쉬워요. 그냥 여기 물 넣고 반죽해줄 거예요. 밀가루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항상 다 넣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남겨뒀다가 반죽을 해보고 상태에 따라서 추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물이 부족해 보이죠? 그때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물량을 맞춰주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질척해지니까 손에 찐득찐득하게 묻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 정도. 이 정도면 물이 충분합니다. 반죽은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매끈해지는 정도로만 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밑으로 치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정도 만드는데 한 1분 30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근데 딱 보면 좀 글루텐이 찢어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넣을 때는 이 정도로만 반죽해준 다음에 오일을 넣어서 마저 반죽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오일을 넣고 반죽하면 오일이 골고루 섞이지 않고 밀가루에 뭉치기 쉬우니까 어느 정도 뭉치고 나서 따로 넣어서 겉돌지 않고 흡수될 정도로 반죽해주시면 됩니다. 한 3분? 네, 2분 55초 지금 지나고 있고요. 3분 정도 됐습니다. 반죽은 보면 울퉁불퉁해요. 엄청 매끈하진 않아. 글루텐을 다 잡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손에 달라붙지 않고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정도가 되면 오늘은 괜찮아요. 다른 빵들은 안 돼. 이제 이렇게 해두고 이제 랩을 덮어서 마르지 않게 덮어두시고요. 이렇게 15분 두겠습니다. 10분 정도 둬도 되는데 조금 더 오래 둘수록 밀가루랑 물이 충분히 섞일 시간을 주고 좀 충분히 이완될 수 있는 거라서 15분 하겠습니다. 반죽 이완되는 동안 토마토 소스 준비할 건데요. 만약에 그냥 파사타? 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토마토 퓨레만을 쓰신다고 하면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저는 토마토 홀을 준비했어요. 토마토 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으깨가지고 덩어리를 없애놔줘야 골고루 바르기 편합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 쓸 거고요. 오레가노 그리고 소금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오븐에 구우셔도 돼요. 오븐에 구우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법을 알려드린단 말이죠.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열풍은 엄청 세. 근데 바닥열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에어프라이어용 오븐 팬을 같이 예열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해드리자면 뜨겁게 예열한 F팬이에요. 반죽을 유산지 위에다가 준비를 해주고 뜨겁게 달궈진 F용 팬 위에 그 반죽 그대로 이렇게 놔줄 거예요. 철판이나 나무도마 같은 걸로 슥 이렇게 얹어서 뜨거워진 오븐팬 위에서 익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빵은 바삭바삭한 바닥이 생명이거든요. F로는 그걸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알려드릴 거예요. 네,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 뭐 길어 보이지만 토마토 소스 준비하고 필요한 거 꺼내놓고 뭐 오븐 예열하고 이러다 보면 또 금방 가요. 손도 한번 씻고. 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효모를 안 넣었기 때문에 딱히 뭐 부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까보다 얘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4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덧가루를 조금 얇게 뿌려주고요. 굳이 둥글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얘를 그냥 잡아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좀 늘려봐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혓바닥처럼 쭉쭉 잘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잘 늘어났죠? 이 정도 길이가 됐어요. 혓바닥 같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강력분으로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확실히 중력분 쓰는 게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봐봐, 이거 얼마나 쭉쭉 잘 늘어나. 아주 매끈하게 잘 늘어났죠. 두께는 한 2mm나 3mm 정도? 팬이 더 크고 더 길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크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보통은 그냥 오븐에 굽는다, F가 아니고 그냥 오븐에 굽는다 라고 하면 오븐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뿌려가지고 그 위에 그냥 얹으면 돼요. 근데 얘는 F에 들어갈 거잖아요. 오일을 여기 위에 조금만 뿌려주세요. 붓으로 발라줘요. 붓 없으면 손으로 바르셔도 돼요.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올리브유가 뭐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막 많이 쓰지,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오일 쓰는 게 비싸잖아요. 알뜰살뜰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가 바닥으로 가도록 뒤집어 줄 거예요. 그러면 올리브오일을 바닥에 묻힌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겠죠. 이게 귀찮으면 종이 호일 위에 올리브유를 미리 발라두고 그 위에 반죽을 얹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든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꼭 이렇게 긴 모양으로 안 하셔도 돼요. 동그랗게 작게 만드셔서 피자떼 모양으로 만드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서 구워줄 거예요. 이거의 포인트는 약간 토마토 소스를 칠갑하는 데 있습니다. 좀 넉넉히 발라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잘 발라줍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굽고 나서 또 발라줄 거예요. 이게 구우면요, 토마토 소스가 조리가 되면서 맛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분들도 보면 한 번 더 꺼내서 토마토 소스를 또 발라서 한 번 더 굽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위에 소금을 좀 뿌려줍니다. 골고루. 토마토 소스 자체에 간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소금을 뿌리시는 거고요. 만약에 토마토 소스를 간을 해서 쓴다 그러면은 따로 소금 뿌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초벌로 구워줄 거예요. F에 가서 어떻게 굽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F는 충분히 잘 구워지고 있어요. 안에 팬 있는 거 보이시죠? 팬이랑 같이 지금 예열을 했고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일단 열고, 지금 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대로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에어프라이어의 아랫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굽는 온도는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이 다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도록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다시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축축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골고루 얇게 발라주시는 게 더 바삭하게 만드는 비법인 것 같아요.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더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레가노를 뿌려서 구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F에서 더 구워주면 됩니다. 한 번 더 구울 때는 처음보다 더 짧게 굽는데요. 타지 않을 정도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혓바닥 피자를 다 구웠습니다. 링구에데 피자라고 하고요. 예쁘죠? 저 사실 이 발효 안 하고 만드는 게 맛이 없을 줄 알아서 그냥 그런 버전도 있어요 라고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워도우로도 만들어 봤었고 상업용 이스트로도 만들어 봤었는데 둘 다 그냥 맛있었고, 근데 이탈리아 분들이 이거를 되게 효모를 넣지 않고 빠르게 만들어서 바삭바삭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 발효 안 하고 맛이 괜찮나? 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효한 것보다 바삭한 거는 얘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막 비가로 몇 시간 길게 발효해서 바삭바삭하게 구현하는 게 아니고서야 조금 도톰한 약간 얇은 피자빵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풀지 않아서 그런지 먹을 때 아주 바삭바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어떤 혀를 먹어볼까요? 이 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오븐으로 구워서 바닥이 바삭바삭 했을 때는 이렇게 구우면 막 까작까작 소리가 날 정도로 바삭하게 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난 F밖에 없는데 너무 바삭하게 굽고 싶다. 그러면 F에서 어느 정도 구워요. 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바닥만. 후라이팬만 아주 약하게 구워주시면 바삭하게 만들 수 있죠. 집에 갑자기 막 200만 원짜리 피자 오븐 드릴 수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것들 활용해서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해서 만드는 방법이나 사워도우로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 없는 버전의 레시피와 만드는 과정 요약입니다. 캡처해 두시고 만드실 때 확인하세요.
이번엔 상업용 이스트로 만드는 버전입니다. 모든 재료는 손반죽 하셔도 되고 반죽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글루텐 100% 잡을 필요 없이 매끈해질 정도로만 반죽하고 마르지 않게 덮어서 2배로 발효시켜줍니다. 50분에서 60분 정도 걸렸습니다. 팬에 올리브유 뿌려서 준비해 두시고요. 반죽이 만약 너무 늘어지고 힘이 없다 라고 하면 분할하고 둥글리기를 해줍니다. 둥글린 다음에는 마르지 않게 덮어서 10분간 휴지시켜줍니다. 휴지가 끝나면 덧가루를 가볍게 뿌리거나 또 묻혀서 길고 얇게 밀어서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더 길고 더 얇게 밀수록 더 바삭한 식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감자 토핑을 얹어 보겠습니다. 얇게 썬 감자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물기를 닦고 로즈마리 잎이랑 올리브유 넣어서 골고루 섞었고요. 그대로 그냥 반죽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올리브오일 한 번 더 뿌려주고 소금 골고루 뿌려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중간에 꺼낼 필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발라서 굽는 버전은 앞에서 소개한 방법이랑 똑같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븐에 넣어서 초벌로 굽고 소스 한 번 더 바르고 올리브유, 오레가노 뿌려서 한 번 더 노릇하게 구워주기.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해서 조금 짧게 또 통통하게 좀 구워봤는데 이것도 매력있는 식감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또 안쪽은 폭신한 느낌이 살아있어서 두 가지 식감이 같이 느껴지는 게 재밌더라고요. 드라이이스트를 사용해도 어떤 두께로 성형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식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제 사워도우 버전입니다. 사워도우 버전은 반죽부터 발효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차 발효하는 동안 45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폴딩을 해주었고요. 냉장고에서 12시간 그리고 상온에 꺼내서 한두 시간 정도 두었다가 분할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조금 더 서늘할 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더 높다면 르방 양이나 발효 시간 또 상온화 시간을 아래와 같이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율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높은 수분율을 테스트하느라고 이 영상에선 좀 질척한 반죽을 보여드렸는데 질척이는 경우에는 덧가루를 사용해서 성형해 주시고 레시피 자체는 수분율을 줄여 두었으니까 만드시기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버리는 르방 디스카드를 한번 써보세요. 얘는 발효를 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고 납작하게 밀어서 만드는 빵이니까 발효력이 약해진 르방 디스카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위에 소스 얹어서 바삭하게 구워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워도우 버전은 반죽하고 발효하는 방법만 다르고요.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소개했던 방법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혓바닥 피자를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료, 중력분을 쓰거나 세몰라를 섞어 쓰거나 아니면 강력분을 쓰거나 하실 수 있고요. 발효 없이 베이킹 파우더를 쓰시는 분도 있었고 드라이 이스트나 사워도우 또 비가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토핑 또한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생토마토를 이렇게 으깨서 써보셔도 되고 감자나 로즈마리 또 치즈 얹어서 구워보셔도 괜찮습니다. 성형 또한 길쭉한 모양이나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또 두께를 두껍거나 얇거나 조절해서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굽는 것도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로 재밌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토마토랑 오레가노만 올라갔는데도 이 바삭한 맛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만들기도 쉬워서 저도 여러 번 만들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떠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 하세요.